사이클이 끝나는 조짐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실적 추정치가 올라오는 쪽 같은 경우를 보면 돼요. 5월에 세일메일을 좀 선반영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런 장이 5월달은 좀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 보통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자, LG화학 질문이 올라왔네요. 어제 오늘 좀 오르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을 때 팔아야 될지 아니면 버텨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고민이겠죠. 우선은 버틸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가격대 기준으로 30만 원대 후반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 근거가 우리가 화학 업종이 돌아서는 걸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아랑 글로벌의 화학 쪽의 가동률 같은 경우가 80%대랑 각 70%대로 올라왔어요. 그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2분기는 화학 쪽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본업과 관련해서 강력한 수요 같은 경우는 아직 포착되고 있지는 않지만 먼저 가동률이 올라왔다는 점이에요. 가동률이 올라오고 나서 마진 같은 경우가 함께 나아질 때, 이때는 수요가 더해지는 거겠죠. 이건 중국 같은 경우에 산업이 돌아져야 됩니다. 1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화학업종 같은 경우가 바닥을 잡았다. 바닥을 잡았는데 실제 수요 같은 경우는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1번을 통해서 주가 같은 경우는 10% 정도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제 7%, 오늘 3% 정도. 1번 정도 부합하는 반등은 나왔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소재거든요. 2차전지 소재 또한 지금은 좀 바닥을 잡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1번 정도로 강력하게 재고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여기에서 4분기보다는 1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1분기보다는 지금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아져요. 그런데 2번이 더 필요로 하는 거는 강한 수요죠. 이걸 뭐 로보택시가 해결을 해줄지 어떤 메이커사가 나타나서 끌어줄지는 지금은 의문이기는 한데, 1번, 2번 조합을 해보면 그래도 추가로 한 5% 정도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합니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30만 원 후반대에서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 가능 부분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는 세게 한번 해서 평단을 팍 낮추겠다. 전략은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은 드는데, 어제 오늘 일단 이 시세가 조금 나왔잖아요.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그럼 요거 이 저항단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 나오면 그때 하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 지금 지난번에 이제 그 저점을 살짝 돌리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는 뭐 손절 짧게 잡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해보겠는데, 이것도 이틀 연속 떴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손절을 잡아야 되면 여기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 잡든지 아니면 그냥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타기잖아요. 추가 매수잖아요. 조금 있는 조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는 현금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지금 평단을 확 낮추겠다는 전략인데, 안 올라가면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 좀 방향이 확실하게 좀 더 잡힌 이후에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은 요 보시면 요 트렌드 라인에서의 반등이거든요. 추세대 상단이죠. 요거 뚫고 난 이후에 요 21선이 이렇게 돌릴 겁니다. 돌리는데 여기서는 21선 그냥 깨고 내려버렸죠. 그죠? 요런 그림이 아니라 여기를 지켜주고 이제 올라가는 거. 아침 방송에서 제가 21선 요렇게 돌리는 거 돌파하고 눌렸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걸 한번 기다려 보세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7% 오르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오늘 지금 이렇게 오를 때 말고 자꾸 왜 오를 때 사고 싶으죠? 네.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하나 필요한 게, 저는 오를 때 저 추가 매수할 때는 확실한 부분이 체크될 때예요. 확실한 부분 체크될 때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증대 요인이 있을 때, 실적 증대 또는 여기에서 이것도 실적이랑 결부되는데 새로운 제품 같은 경우, 뭐 또는 여기에서
매출처가 늘 때 다 실적 증대랑 결부되죠. 그때 같은 경우는 추격을 하거든요. 주가 올라갈 때 당연히 왜냐하면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도출하는 부분이 볼륨이 느니까요. 매출이 늘든 이익이 늘든 느니까 그때는 추격을 하거든요. 목표가를 올리면서.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는 이 부분은 당장은 없어요. 지금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는 없는 상황인데 그럼 왜 주가가 올라가냐라고 하면 오늘 삼성전자 컴콜에서 다뤘죠. 서버 부분, AI 여기에 대해서 증대 요인을 언급했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는 움직이는 겁니다. 전고점을 볼 수 있는 체력은 갖고 있어요. 매수에 대한 타이밍 같은 경우는 잡아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런데 오늘처럼 오를 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요인은 없기 때문에 저는 기다립니다. 이 구간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 한번 봐주세요. 흐름이 지지부진한데 파는 게 좋을까요?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네. 이제 고점 부근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하거든요. 목표로 한 시가총액 9조까지는 올라오고 지금은 주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서 매도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텐데 매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은 저는 남겨둘 거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밀리면은 재매수 충분히 가능하고요. 한 20% 정도 조정 이 이내 놓고는 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열어둡니다. 근거는 두 가지예요. 우선은 상고하저에 대한 언급은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얘기는 했어요. 워낙 마진이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한참 좋을 때 변압기 업체들이 10% 중후반까지 영업이익률이 나왔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왔다 보니까 여기에서 마진을 더 올려주면서 수주를 한다라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의 조정도 한 번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사이클이 끝나는 조짐이 안 나타났어요. 끝나는 조짐은 뭐가 있을 거냐라고 하면은 먼저 증설을 단행한 기업들의 가동이 전선업체라든지 변압기 업체들이 10월 정도에 가동이 먼저 되고요. 이 타이밍에 맞춰서 나머지 기업들이 여기에서 증설 단행된 기업들이 가동이 되는데 가격대가 안 빠지고 고객사에서 계속 요청을 하네라고 하면은 추가로 증설을 할 거예요. 글로벌 업체 우리나라 기업들 전부 다예요. 그랬을 때가 주가 고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변압기 사이클 로우 변압기 교체랑 그 수요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나타났을 때 그때 같은 경우 증설하다가 한번 다 좀 안 좋은 케이스로 흘러갔거든요. 증설하고 한 1분기 정도 이내로 주가는 고점일 수 있다 보니 그 부분이 나오는지 우선 같이 볼게요. 아직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 2주 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산업에 대한 전망 이런 걸 다 떠나서 시세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변동성을 늘리고 거래 대금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터트리는 흐름을 봤을 때는 이거는 좀 고점 신호가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기관들이 거의 막 완전 그 집어 던지다시피 던지고 있는데 이거를 외국인들이 싹을 다 받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으로 삼았던 건 뭐냐면 여기서 만약 에코프로의 고점처럼 빠졌다가 이제 돌리는 그림이 요런 식으로 이제 반등 줬다가 이렇게 그냥 빠지는 그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 앞에 나왔던 대량 거래 대금 저거보다 더 크게 물량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실적 발표 날 그 흐름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날 보시면 거래 대금이 거의 5천억까지 나오면서 앞에 그 고점권에서 나왔던 거래 대금 다 잡아 먹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종가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그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터지면서 의미 있는 그런 구간들을 이렇게 소화를 해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쪽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의 물량을. 그리고 지금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해서 11선 위로 다시 올라가면서 지금 주가를 우상향으로 다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단이 저 아래 계시다면 잘 잡고 계시다면 추세 꺾이는 거 확인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들 수급 동향을 한번 잘 보시면서 지금 여기는 유일하게 매수 주체가 외국인들이거든요. 지금 올라오면 그 기관들이 계속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변심하는 순간부터 주가는 좀 많이 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잘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지금 자리에서 크게 큰 돈 좀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이런 의견이 있는데. 큰 돈 얼마입니까? 한 30억? 40억? 내가 돈 있다 그러면 난 삼성전자 살 것 같은데. 저도 큰 돈. 큰 돈이라 하더라도. 저도 한 2, 30억 있으면 살 것 같아요. 2억 있으면. 저는 들고 있습니다. 평단이 저 밑에라 가지고 6만 원대라 가지고 네. 들고 있어요. 자, 이성웅 이사는요. 큰 돈이 있다면 살 수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매도한다는 건 크게 시장이 IT 쪽이 꺾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클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아직 매도할 시기는 아니고요. 적어도 2분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그 정도도 나쁠 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지금의 주가의 하나의 핵심은 HBM3 같은 경우에 진행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되면 되는 단계에서 다시금 8만 원대 중반 넘어가는 그림이 나올 테고, 그게 좀 더뎌지면 여기에서 박스권 형태 8만 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다시 좀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더라도 지금 매수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이견은 없어요. 아주 타이밍을 타이트하게 잡는다고 하면은 77,000원 이하 정도, 그 정도에서는 좀 타이트하게 본다면 매수 가능하고요. 지금 가격에서도 부담은 없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좀 속도에 대한 부분을 선호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소재 부품 장비주들, 그런 쪽을 찾아서 계속 매매에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처럼 한 방에 이렇게 20% 정도 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계속 찾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큰 돈을 넣으신다, 크게 베팅해 본다. 크게 베팅한다. 그러니까 이제 좀 궁금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량주에 크게 베팅을 할 때는 그냥 작은 수익이 나더라도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죠. 수익금이. 그걸 보고 이제 하거든요. 비중 베팅을 하는 건데, 이제 크게 넣으신다는 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 삼성전자를 한번 수익을 내시려고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나쁘진 않은 자리다 좀 생각이 드는데, 크게 넣더라도 이게 딱 찔러 넣어서 딱 먹고 나오겠다 이게 아니면 분할 매수 하시는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내릴 때 사면 다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 알겠습니다. 반도체를 대신할 섹터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고점 아니겠느냐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좀 기다리더라도 다음에 많이 오를 수 있는 섹터를 내가 공략하리라. 대표님 생각하실 때 어떤 거 같아요? 이거 다음 섹터. No question. 질문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진짜 제가 3월 한 중순부터 들었던 질문이거든요. 맞아요. 반도체 섹터 다음 거는 뭘까요? 근데 다음 계속 주도주가 뭘까요? 3월 초에도 그랬어요. 2월 말 해서 야, 지금까지는 반도체였는데 뭐 주도 섹터가 될까? 또 반도체였어. 한 2주 정도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한번 순환 돌고 반도체가 또 가고 또 쉬다가 또 반도체가 가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좀 뭐라 해야 돼? 이게 좀 사이즈가 큰, 굽지가 큰 그 섹터, 반도체를 대신할 만한 섹터는 사실 없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제약바이오 아니면 2차전지 아니면 뭐 있죠, 이사님? 그러네요. 조선도 사실 많이 올랐지. 뭐 얘기하지만 네. 그 포워드 실적 다 밸류 지금 보면 저게 뭐 AI 붙은 성장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도 그냥 뭐 우상향 신고가라서 좀 더 갈 거는 같지만 저기 막 반도체만 이렇게 될까는 의심스럽고. 그러면 뭐 저 PBR 모멘텀이 계속 될까? 저기는 가동 엄청 느릴 것 같은데 한 생각도 들고. 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자, 이성훈 이사. 지수가 박스권이거든요. 2550대에서
2,800 정도였잖아요. 2,850 정도까지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이 박스권은 상단은 이제는 좀 낮아졌죠. 변수가 있었다 보니까 한 2,700대 후반 정도 이 정도까지 낮아진 상황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실적 추정치가 올라오는 쪽 같은 경우를 보면 돼요. 실적 추정치가 올라오는 쪽. 작년에 1분기 들어올 때 올라왔던 게 IT랑 유틸리티였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추정치가 올라오는 쪽 같은 경우는 화학 쪽 일부, 그다음에 자동차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인 강도들을 비교해 봅니다. 실적에 대해서 강도가 다음 분기에 이어지는 가장 강한 강도는 IT예요. IT. 그다음에 유틸리티는 많이 올라왔죠. 지금 변압기나 이쪽도 다 포함이다 보니까 화학이 이제 저점에서 좀 올라오고 자동차, 금융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저 PBR주들. 우선은 한 목에는 차 있어요. 8분 능선이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그 정도로 차 있다 보니까 여기는 정책 더해지면 또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박스권에 대한 흐름, 지수가 빠지는 상황에서 하단에 왔을 때는 이쪽 먼저 우선은 채우면 되고 가격 메리트 2차 전지 이렇게 채우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지수는 2,700대잖아요. 여기에서 주도주 같은 경우 차기 주도들을 찾기보다는 이 안에서 이제 중소형주 쪽이 순환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2,700대 후반으로 한 번에 지수를 올리기에는 IT주 1분기 실적들이 너무 강했죠.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놓고도 볼 거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가동률 대비해서 단가 같은 경우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는 주체들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개별주 시장이 좀 연출이 되고 나서 나머지가 흘러갈 텐데 그래서 빠져있는 쪽이 반등이 나오는 거죠. 뭐 화학이라든지 그런 종목 계속 찾아보죠. 지금은 종목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세링메이도 있고 그죠? 그렇죠. 그런 심리도 있어요. 아니 그런 심리. 근데 4월 달에 이렇게 빠지고 5월 달이 세리메이가 안 될 경우에는 7월까지 썸머랠리가 이어지더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통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저런 거 많이 내시니까 근데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일단 선반영을 저는 조금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5월에 세린메이를 좀 선반영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아직은 조금 더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크로 상황 자체가 뭐 지금 금리 인상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한 번이나 할까 말까 약간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는 또 팩트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막 팍팍팍 치고 올라온다든지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팍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와 이런 상황에서도 저평가야 이게 아니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아까 세린메이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이사님께서 이제 뭐 개별주 약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약간 테마주 장세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한 이틀 정도 들었거든요. 지금 5월을 앞두고 지금 어제 진짜 강하게 들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야 이거 약간 중소형단의 종목들이 어떤 군을 이뤄서 막 움직이네 하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장이 5월 달은 좀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 보통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오늘 화장품 섹터 괜찮아? 화장품 계속 가려나? 화장품도 수출은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그 여름에 많이 오른 주식들이 뭐예요? 6, 7월에 bil과류예요? 6, 7월 6, 7월에요? 6, 7월 계절로 많이 오르는 거는 근데 그때도 또 난 이거 여름에 이거는 이상기후 이것 때문에 더워지면 또 전력이 그쵸. 이슈가 되면 네. 한 전선주 전력주가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언제가 끝일지. 그죠. 네. 계속 매매해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대표님이 아침에 얘기하신 것처럼 매매하지 말고 들고 가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포지션을 밑에서 잡아놨으면 괜찮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포지션을 딱 잡았어요. 근데 너무 높이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차하면 발을 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는 분명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매 지금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재룡전기 움직였다가 LS 일렉트릭 움직였다가 뭐 HD 현대일렉 움직였다가 하니까 요것들 딱 놓고 그냥 밥상 딱 차려놓은 거 안에서만 젓가락을 어디다 갖다 댈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참 어렵습니다.